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보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미국도 또 지켜보면서 계속 시장이 눈치 보고 있는 실정이었었죠. 시장에 전쟁 리스크가 발발할 때는 이 업비트 기준으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코인들이 다 파란불이더라고요. 굉장히 장이 하락세를 맞이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정부가 얘기했던 우크라이나 공습 디데이 16일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일부 병력을 기지로 복귀 조치시키면서 일부 전쟁 긴장감이 완화됐죠. 거기에 따른 일부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만큼 이 쉽사리 전쟁은 나지 않겠지만 전쟁이 나지 않아도 관련 기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은 이 간단한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이제 영상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디센트럴랜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현실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사용자는 토지를 구매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용자에게 토지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토지 거래 정보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이 되고 디센트럴랜드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 토큰이 마나코인입니다. 게임 내의 디지털 부동산의 형태인데 가상세계에도 인기 있는 땅이 있고 가격도 다양합니다. 비싸게 위치한 가상랜드의 땅은 한국 돈으로 6억 이상에도 거래가 실제로 되기도 하고 이 임대라는 개념도 있어서 수수료를 내고 빌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현실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이제 땅은 물론이고 캐릭터들이 입는 옷이나 신발 등을 구입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모든 게 각자 고유한 인증값을 지닌 NFT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센트럴랜드에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렸고 구체적으로 디센트럴랜드가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면 일전에 저희가 올린 디센트럴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새로운 호재가 나와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이 일전 호재 기사를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앞서 디센트럴랜드는 최초의 비트코인 투자 펀드이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SEC에 최초 등록된 암호화폐 신탁회사 등등 다양한 수식어를 가진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투자회사 그레이스케일이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는데 22개의 가상화폐에 약 50조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 디센트럴랜드가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이 맨해튼의 명소 플래그십 837의 가상전시장 이 삼성 837X를 디센트럴에 열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기사가 나왔었죠. 삼성에서 디센트럴랜드의 가상 전시장을 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 삼성에서도 디센트럴랜드에 관심을 보이면서 가상 부동산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작년 수익률만 4000%를 넘어가니까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앞선 두 호재의 내용은 일전에 브리핑 드린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호재인데 이 JP모건 미국 최대 규모의 은행이고 전 세계로 따지면 시가총액 기준 중국 공상은행과 1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큰 은행인데 돈이 되는 곳은 다 투자하는 이 JP모건에서 디센트럴랜드의 이 라운지를 개설하면서 디센트럴랜드의 상승세를 이끌었었죠. 보시면 이제 상승에 대한 기사까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인 오닉스에서 디센트럴랜드의 메타추크몰에 라운지를 열었습니다. 이번 진출에 관련해서 오닉스는 메타버스의 성공은 강력하고 유연한 금융생태계에 달려있고 핵심 경쟁력인 국경 간 결제, 외환, 금융자산의 생산, 매매, 보관 등등이 메타버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사실 이 JP모건 회장은 2017년만 해도 비트코인은 사기라면서 맹비난을 했었었죠. 그랬다가 이제 20년도 11월에 한 컨퍼런스에서 가상화폐 기술인 블록체인은 돈을 더 저렴하게 옮길 수 있게 해준 데 있어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작년 21년도 1월에는 비트코인이 14만 6천 달러, 약 1억 6천만 원까지 오를 잠재력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대체 통화를 찾는 수요가 금에서 빠져나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말을 하죠.
부정적이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은행 회장도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가상화폐 펀드도 출시하고 이렇게 디센, 라운지를 개설하는 등의 메타버스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가 2020년에 4,787억 달러, 우리 돈 약 573조에서 2024년에는 7,833억 달러, 우리 돈 약 938조로 크게 성장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진화로 불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광고 수익이 3배나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 발전에 따른 대기업의 진출과 기존의 부정적이었던 또는 보수적이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은행 역시도 메타버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빠른 투자로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그런 시대의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아주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성장 전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저희 크립토피아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